안녕하십니까.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모든 것을 짚어보고 지나가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그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자, 이런 코너고요. 여기는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혹은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에 해당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27번째, 왜 자녀들은 화를 낼까? 6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센서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는 성장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수의 개념을 알고 과학적 논리가 만들어지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즉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학과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물리, 과학 이런 과목들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 탁월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서 생존의 보장 또는 안락의 보장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생존 기능이 성장하는 동안에 정서지능, 관계지능, 도덕성, 인간 친화력, 정신 내적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 교육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족 관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신체적인 성장은 발육이라고 말을 쓰고 심리적 성장은 발달, 디벨로퍼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발육은 점진적인 성장 곡선을 그리다가 유지하거나 퇴화되거나, 즉 노화되거나 이런 과정인데, 심리적 발달은 단계별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 단계에 맞는 발달 과업을 수행을 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에 걸맞은 무게감을 갖춰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 발달 단계에서 발달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이수하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고착이란 말을 씁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다 큰 자녀가 왕이 되어버린, 폭군이 되어버린, 상전이 되어버린 이 현상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초등 고학년, 중고생 혹은 성인 자녀가 되었는데 심리 나이, 정신 나이는 영유아기에 고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아기의 발달 특성은 자기중심성이라 그러는데, 나밖에 모르고 모든 사건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아기 아이의 특성은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당연히 안 하게 되죠. 또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데 어떤 잘못이 생기면 이것은 외부의 문제지, 혹여 내가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걸 만들어준 외부 사람이 문제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고착된 사람은 귀가 없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즉 히어링은 되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리스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교육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잘못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됩니다. 또 나의 아이가 커서 올라가면, 적어도 이렇게 이제 중고생 이상 올라가고 성인 자녀가 되면 어떤 권리를 얻으려면 선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는 대학생 자녀에게 신용카드를 통째로 맡겠다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쓴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마술적 단계의 아이에게 요술봉을 쥐어주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라는 말은 성인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성인으로서 얻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연애의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이 있죠.
단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그 돈을 자기가 벌어가면서 했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부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쓴다면 그 아이의 행동은 틀린 겁니다. 그것을 맡긴 부모도 틀린 행동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요, 그 카드 가지고 온갖 것을 다 쓰고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뽑아서 학교를 끌고 다니는데, 주유를 비롯해서 뭐 다른 고장 난다든지 모든 걸 다 쓰고 있고요. 심지어 차가 실증이 나면 다른 차로 바꿀 때도 부모가 준 신용카드만 가지고 가면 다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막 함부로 쓰는 그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문제지만 그것을 맡긴 부모도 문제였죠. 우리가 흔히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지키라고 주는 것과 똑같다, 이런 표현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는 능력도 안 되는 상태에서 흥청망청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소비가 되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무책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법적인 제재와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조금씩 올라가면 적절한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고, 특히 성인 자녀는 선의무 이행이 전제가 될 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셔야 됩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집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화가 난다면서 집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깨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엄마 아빠가 나를 화나게 해서 깼다라고 당장 새 것으로 사니라 라고 어르렁댑니다. 그래서 제가 싸가지 고충을 시작을 하면서 절대로 사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자, 바로 사주는 건 안 되고 모니터를 바꿔주고 할지라도 새 모니터, 높은 사양의 모니터가 아니라 그 컴퓨터 사양과 비슷한 혹은 부순 것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모니터를 구입을 하되, 그것도 새 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중고시장에 가서 중고품으로 구입을 하라고 얘기했고요. 그 비용을 부모가 100% 지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있으면 잘 활용할 건데 화가 났다고 모니터를 부쉈으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은 본인 스스로가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돈을 지급을 할 때 모니터 구입 비용을 차감해서 일부러 받기도 했고요. 집안에 도표를 만들어서 크고 작은 일을 했을 때 용돈으로 계산해 주겠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해줄 게 아니라 적어도 몇 주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화가 나서 뭐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아이 몫이지만, 과도한 행동을 했거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의 아이들은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부모를 자기 부모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만 그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산소 챔버 속에 들어가면서도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는 것이나 홍수 속에 목말라 죽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도 학대와 방임, 폭력과 폭언, 기본적인 돌봄도 제공 안 하는 그런 무식한 부모 노릇할 수 없는, 부모 노릇도 안 하는 그런 무식하고 막대 먹은 그런 부모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들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막대 먹었거나 무식하고 독재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해주려는 부모들이고요. 아낌없이 주려는 부모고 정말 최고로 좋은 것만 전달하려는 부모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왕이 무슨 말을 하교하시든지 내가 즉각 이행하겠다는 그런 신하와 무술이 같은 그런 부모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의 부모-자녀 관계에는 이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앞 시간에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신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철없는 아이들은 받은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철이 들면 자기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부모였는지를 깨닫게 된다지만 글쎄요, 그럴
이렇게 깨닫는 자녀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잘못을 한 후에 죄책감, 길티를 느끼는 것은 건강한 자아입니다. 다만 그 죄책감을 느낄 자리에 수치심, 쇠임을 느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인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뭔가 분위기를 통해서 아이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부모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거나 사람까지 싸잡아 공격을 하면 이걸 비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난의 언어를 듣고 자란 자녀는 수치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책임을 지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는 센스를 갖지 못해서 무책임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자기는 무책임하니까 잘못이 없고 외부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존재가 되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면 피해자 증후군, 형평강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유발자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기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이들은 왜 화를 낼까 6번째 이야기로 죄책감을 느끼는 센스가 없어서 그렇더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확인해주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줘야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다. 죄책감은 건강한 자아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왜 자녀들이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